변수 보기 창의 기본 구성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수 보기 요거예요. 탭, 그쵸? 변수 보기를 누르고 아까는 데이터 편집기, 그리고 지금은 이 부분 변수 보기 창의 기본 구성 한번 볼게요. 자, 이 이름 최대 64바이트, 0 숫자 64자, 한글 32자까지 사용할 수가 있고요. 변수 이름의 첫 글자는 문자 또는 이러한 특수 문자 중 하나여야 해요. 그래서 변수 이름에 공백을 포함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유형 이렇게 생긴 네모를 클릭을 하면 변수 유형 대화 상자를 열고 변수 유형과 너비 등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너비는 직접 필요한 변수의 크기를 입력하거나 1, 이렇게 해서 위아래 하는 상하 버튼을 클릭해서 자리수를 변경할 수가 있고요. 소수점 이하 자리, 너비와 같은 방법으로 직접 필요한 변수의 크기를 입력하거나 상하 버튼을 클릭해서 자리수를 변경할 수가 있고요. 설명, 그래서 변수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최대 256자까지 적을 수가 있어요. 값은 변수값을 설명하고요. 이 네모를 클릭하면 변수값 설명 대화 상자를 열고 변수값과 변수값에 해당하는 설명을 입력하고 추가를 클릭해요. 변수값 설명을 마치면 확인을 눌러서 변경 사항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일곱 번째 결측값입니다. 자, 결측값은 이 네모를 클릭하면 결측값 대화 상자를 열고 지정한 데이터 값을 사용자 결측값으로 정의를 해요. 사용자 결측값으로 지정된 데이터 값은 특수 처리로 표시되고 일반적인 계산에서 제외가 됩니다. 결측값 없음 이렇게 확인을 해두면 그때 특수 처리가 돼서 계산하는 곳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것이 결측값이고요. 그 다음은 열너비에 대한 문자수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상하 버튼을 클릭하여 변경하거나 데이터 보기에서 열 경계선을 눌러서 끌면 열 너비를 바꿀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맞춤은 데이터 보기에서 데이터 값 또는 변수값 설명 표시를 제어합니다. 그 숫자 변수에서는 오른쪽, 문자 변수에서는 왼쪽이 디폴트 값으로 설정되어 있고요. 이 설정은 데이터 보기의 표시에만 적용이 됩니다. 왼쪽 누르라는 거죠. 자, 그 다음 10번째 측도입니다. 측정 수준을 척도, 순서형, 명목형으로 지정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척도, 순서, 명목형 이렇게 클릭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데이터 편집입니다. 데이터 편집. 화면 하단에 변수 보기를 클릭해서 변수 보기 창으로 전환을 합니다. 자, 보세요. 요거 두 개 중에 뭐다? 네, 변수 보기 창으로 일단 그쵸 클릭을 딱 해요. 그 다음 데이터 편집기에 변수 보기의 탭에서 변수 이름을 입력합니다. 입력해요. 나머지 속성들은 자동으로 설정된 값을 그대로 사용하고 소수점 이하 자리수는 0으로 변경을 합니다. 자, 여기다가 변수들을 쭉 이렇게 쓰라는 거죠. 변수들을 이렇게. 자, 그 다음 세 번째 데이터 편집기에 데이터 보기 탭을 클릭하고 해당 변수의 데이터 값을 입력합니다. 변수가 쭉 적혀 있으면 이 변수에 관련된 값을 쭉 입력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값, 뭐 이런 식으로 신장 몇, 체중 몇 이런 식으로 데이터 값을 쭉 입력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보기, 우리가 데이터 값을 입력할 때는 네, 요 밑에 있는 데이터 보기를 눌러서 쭉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변수 보기 해서 변수 쭉 입력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보기 해서 데이터 값 쭉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코딩을 하라는 뜻입니다. 코딩 쭉 입력하는 거. 그래서 이제 원래는 뭐 대면으로 하게 되거나 시간이 굉장히 많다, 대면으로 하는 수업 시간이 많다고 하면 선생님들이 이거부터 따라 하는 거예요. 눌러서 입력하고 눌러서 결측값 입력하고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워낙에는.
근데 비대면이라서 그냥 하는 것만 쭉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파일 이름을 정하고요. 그 다음 저장을 누릅니다. 아까 이제 변수도 넣었고, 결제값도 이제 그쵸, 관측값도 다 입력을 하셨으면 코딩이 다 이제 끝이 나죠. 코딩이 다 끝이 나면 파일을 그냥 우리가 저장을 아무 때나 누르면 어디에 저장됐는지 우리 파일 다 찾을 수가 없죠, 보면. 그래서 파일 이름을 정하고 저장을 눌러요. 이렇게 보시면 파일에, 그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눌러서, 그쵸, 이렇게 파일 이름을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새 폴더라든지 뭐 바탕 화면에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요거를 실습 SPSS1으로 여기는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저장 눌러 놓으시면 우리가 이제 코딩 해 놓은, 그죠, 예제 파일을 하나 저희가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코딩을 입력을 해서 코딩해 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조금씩 돌려봐야 되겠죠? 자, 엑셀 자료를 SPS에 불러옵니다. 자, 처음에 우리가 SPSS를 일단 열어요. 열고 나서 여기서 파일 똑같습니다. 우리 하는 거랑 한글 파일 열고 하는 거랑 열고 닫는 거랑 똑같아요. 파일 열기, 그죠? 데이터를 선택해서 데이터 열기를 대화 상자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데이터 열기 대화 상자에서 파일 유형, 파일 유형 엑셀로 변경하고 데이터가 입력된 엑셀 파일을 선택한 후 열기 누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놓은 거 클릭, 그죠? 그래서 열기 하면 이게 데이터가 나오겠지요. 자, 세 번째 엑셀 데이터 소스 열기 대화 상자에서 데이터 첫 행에서 변수 이름을 읽어오기를 체크하고 워크시트의 범위를 확인한 후 확인을 누릅니다. 그죠? 데이터 첫 행에서 변수 이름 읽어오기 여기를 눌러서 워크시트 범위를 확인하고 나서 확인 누릅니다. 변환된 데이터의 내용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죠, 변수들 쭉 잘 나와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값들이 잘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불러왔어요. 이제 명확하게 다 불러왔습니다. 이제 불러온 이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이제부터 나에게 맞는 그런 통계를 돌려 보겠다라는 거죠. 자, 데이터 탐색입니다. 먼저 빈도 분석하기입니다. 선생님들 제일 많이 쓰실 거예요. 빈도 분석하는 거. 자, 1에서 7번까지 순서가 되어 있고요. 연구자의 필요에 따라서 연속 범주를 범주화하여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범주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범위를 만들어요. 우리가 코딩을 하거나 통계를 돌릴 때 범위를 만드는 것이 결과를 뽑기도 좋고 논의랑 결과를 쓰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좀 범주화, 범위화를 많이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변환에 들어가요. 변환. 그 다음에 다른 변수로 코딩 변경 요거 누릅니다. 우리가 범주화를 시키기 위한 단계입니다. 다른 변수로 코딩 변경. 그래서 변경할 변수를 선택해서 오른쪽 칸으로 변수를 이동합니다. 그래서 내가 변경할 변수가 여기 사이에 요런 변수들이 되게 많죠. 여기서 내가 보니까 지금은 이 옆으로 이미 가서 여기 없어요. BBS 전이 여기 있었어요. 이거를 내가 범위로 만들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BBS 전은 여기 오른쪽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처음에 딱 누르면 옆으로 갑니다. 그래서 출력 변수 이름을 입력한 후 바꾸기를 누릅니다. 그래서 이름을 내가 BBS 전인데 BBS 전 2로 바꾸겠다. 그래서 바꾸기를 눌러요. 자, 그렇게 해서 자, 세 번째 기존 값 및 새로운 값을 누릅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까 BBS 전에서 BBS 전 2로 내가 이름 바꿨단 말이죠. 그죠? 이름 바꿨다. 그렇게 하고 기존 값 및 새로운 값을 클릭해요. 쭉 그냥
선생님들 만약 통계 돌리실 때 정말 이대로 그냥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나와요. 네 번째, 범위를 선택하고 구간을 설정한 후에 기존 값을 입력하고 추가를 눌러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 자, 여기 범위 보이시죠? 범위에서 내가 그죠? 이제 1을 범위를 40에서 45로 하겠다. 그러면 40에서 45라고 쳐요. 키보드로 쳐요. 그리고 기준값에다가 내가 40에서 45를 내가 1이라고 명명하겠어. 그래서 기준값 1 이렇게 써두고요. 그 다음에 추가 누르고요. 그 다음 어떻게 한다? 계속 누릅니다. 자, 그 다음 구간 설정이 모두 끝나면 계속을 눌러요. 계속을. 보이시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아까 40에서 45, 1 했죠. 그 다음에 여기 또 뭐라 돼 있어요? 46에서 내가 50까지 이거 기준값을 2로 하겠다. 추가. 그리고 51에서 55 돼 있죠? 51에서 55에서 3 하겠다. 그리고 56에서 60에서 4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 4개로 범위를 지정한 거예요. 그 1, 2, 3, 4 구질구질하게 뭐 40에서 40 이렇게 안 하고 1, 2, 3, 4 딱딱 떨어지죠? 그래서 추가해서 계속 버튼 누릅니다. 변경을 마쳤으면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그래서 전에서 to 그쵸 해서 다 했어요. 그 다음 마지막에 확인 버튼을 누르면 범위 지정이 돼요. 자, 7번째. 변경된 새로운 변수의 내용을 확인한 후 변수 보기 탭을 클릭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 보기를 눌러서 한번 변수 내용을 확인해 보면 되는 거죠. 바뀌었느냐? 그래서 아까 전이었는데 전2 하나 더 설정을 했었죠. 그래서 변경을 한 게 하나가 이게 변경 전에 있던 이 변수 이름이 지워지는 것이 아니고 옆에 맨 뒤에 이렇게 변경된 부분이 하나 뜹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BBS 전 해서 아까는 뭐 40에서 50, 뭐 50, 52, 48 이렇게 범위 지정을 안 해서 굉장히 중구난방으로 보면은 이렇게 막 나와 있죠. 데이터 값이. 그래서 BBS 전 2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범위 지정을 해놨어요. 깔끔하게 1, 2, 3, 4로 지정을 해놨었죠. 40에서 45는 1, 뭐 46에서 50은 2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놨잖아요. 그 부분이 이렇게 뜨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2, 3, 2, 3, 1 이런 식으로 그쵸? 이런 식으로 범위 지정해서 딱 묶어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범위 지정을 다 할 거는 다 한 후에 이제 빈도 분석을 시작하는 거죠. 자, 분석에 들어가서 기술 통계량을 누릅니다. 그러면 빈도 분석을 돌리는 것이 딱 나와요. 그래서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원하는 변수를 선택한 후에 확인을 눌러요. 그러니까 통계량이나 도표를 그리려면 통계량이나 도표, 이거 보시죠? 통계량이나 도표 이거를 누르시면 돼요. 어쨌든 원하는 변수를 눌렀고요.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빈도 분석 결과가 주르륵 하고 나옵니다. 이게 뷰어죠, 뷰어. 뷰어 창에 출력 결과 해서 이렇게 그냥 쫘라락 다 뜹니다. 그래서 통계량의 결축은 값이 기록되지 않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죠? 결축. 빈도는 각 구간의 도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개냐 하는 숫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퍼센트는 결측값을 포함한 각 구간의 백분율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많이 보실 거는 요 빈도와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결과물로 다 뽑아내실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런 것들 빈도 분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막대 그래프 그리기예요. 막대 그래프 그리기. 자, 첫 번째 어떻게 하느냐? 분석에 또 들어갑니다. 다 분석 사용해요. 분석에 들어가서 기술 통계량 들어가서 빈도 분석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었죠. 빈도 분석에서 도표나 뭘 누르면 그 하고 싶은 부분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두 번째 원하는 변수를 선택한 후 도표를 눌러요. 그래서 원하는 변수가 또 BBS 전 2 아까 그 변경시킨 범위를 변경시킨 그겁니다. 그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도표를 눌러요. 도표를 누르고 확인을 누르시면
자, 도표 유형에서 막대 도표 하고 싶으면 막대 도표 눌러요. 그렇죠? 그 도표 값을 빈도나 퍼센트 중에서 원하는 값 선택합니다. 그래서 나는 막대 도표를 빈도로 나타내는 걸 보고 싶어 하면 빈도를 누르시고 계속을 누릅니다. 그러면 뷰어 창에 그려진 막대 도표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막대 도표의 모양과 색은 도표를 더블 클릭하면 나타나는 도표 편집기를 통해서 원하는 형태대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변경하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네, 도표를 다닥 더블 클릭해서 변경을 할 수가 있다고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히스토그램 그리는 겁니다. 히스토그램은 똑같아요. 분석 들어가고요. 그 다음 기술 통계량 들어가서 어떻게 간다? 네, 똑같이 빈도 분석 눌러줍니다. 자, 빈도 분석 눌러주고요. 자, 그 다음에 원하는 변수를 선택한 후 도표를 눌러요. 자, 또 변수해서 도표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네, 히스토그램의 결과를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히스토그램 보니까 아하, 정규 분포다, 그죠? 대칭적인 정규 분포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파이 차트 그리기입니다. 파이 차트가 뭐죠? 네, 원그림 얘기하는 원그림, 그죠? 분석 들어가서 똑같이 기술 통계량 들어가서 빈도 분석 들어가요. 다음 원하는 변수를 선택하고 그쵸, 도표 누릅니다. 그래서 도표 유형에서 원도표 있습니다. 여기에 막대도표, 원도표, 히스토그램 다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하셔서 계속 누르시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확인 누르면 파이 차트 원도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그냥 따라서 클릭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정규성 검정하는 것 좀 볼까요? 정규성 검정. 우리 정규성 검정은 왜 하지요? 그쵸? 데이터가 정규 분포냐 아니냐를 보는 겁니다. 왜? 정규 분포면 우리가 모수 통계를 돌릴 수가 있고 정규 분포가 아니면 비모수 통계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통계 기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규성을 검증하셔야 하죠. 자, 첫 번째 분석 들어가서 계속 분석만 하시면 되겠죠. 사실 분석에서 다 합니다. 자, 기술 통계량에서 데이터 탐색을 해요. 자, 정규성 검증하는 부분이에요. 자, 원하는 변수, 연속 변수를 선택해서 종속 변수로 옮깁니다. 자, 내가 요거 BBS 전후차 이거를 내가 다 보겠다. 다 정규성 검증을 하겠다. 그럼 이 세 개를 쪼로미 묶어서 종속 변수로 이렇게 하면은 요거 누르면 옆으로 갑니다.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어디로 갈까요? 네. 도표를 누릅니다. 종속 변수가 다 넘어갔어요. 그렇게 하고 도표를 눌러요. 도표를. 자, 그 다음 검정과 함께 정규성 도표를 선택하고 계속을 누릅니다. 계속을. 자, 여기 보시면 검정과 함께 정규성 도표 요거 누르고 계속 눌러요. 계속. 네. 계속을 누르고 그 다음 뭐 한다? 네, 확인 누르면 됩니다. 확인 누르면 정규성 검정 결과가 출력 결과해서 뷰어에 쪼로록 뜹니다. 그래서 보시면 코모고로브 스멀노브의 정규성 검정 결과입니다. 유의 확률이 이게 중요한 거죠. 유의 확률이 유의 수준 0.05보다 크면 정규 분포하며 작으면 정규 분포하지 않는 것입니다. 선생님들 이런 거 다 몰라도 요 부분만 아시면 돼요. 아, 유의 수준이 0.05보다 크면 정규 분포구나 아셔야 돼요. 0.05보다 크면 정규 분포하는구나. 작다면 정규 분포하지 않는 것이구나.
그래서 위의 결과 지금 없지만 위의 결과 이렇다고 쳤을 때 위의 결과에서 BBS 후에 유의 확률은 0.125, 그러니까 유의 수준 0.05보다 크기 때문에 정규 분포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써놨네요. BBS 전은 0.005고 BBS 차의 유의 확률은 0.000이에요. 유의 수준 0.05보다 작죠. 그래서 정규 분포하다고 하는 기무가설에 기각하기 때문에 정규 분포한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얘기고요. 우리가 정규성 검정할 때는 요걸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유의 수준 값에서 결과가 쪼름이 나왔을 때 유의 수준만 보시면 돼요. 유의 수준 보시고 0.05보다 크면 정규 분포한다. 그럼 모수를 돌리고 0.05보다 작다 이러면 정규 분포하지 않으니까 비모수를 돌려야겠구나 라는 거 정도만 선생님들 보실 줄만 아시면 됩니다. 그게 어렵진 않으시죠? 자, 그 다음 5번째 평균 비교입니다. 평균 비교. 자, 독립된 두 모평균의 가설 검정입니다. 인디펜던트 t-테스트입니다. t 검정이고요. 자, 성별에 따라 수면의 질에 사정값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앞에 예제를 이용해서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변수는 명목 젖도 성별이고요. 종속변수는 수면의 질인 연속변수이기 때문에 독립표본 t-테스트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자료의 성별과 시술전을 먼저 확인을 해요. 그쵸? 성별과 시술전 이렇게. 자, 그 다음 일단 불러오는 거죠. 이제 데이터를 불러오고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돌리느냐. 자, 분석에서 평균 비교해서 독립표본 t-테스트 t-검정을 눌러요. 자, 그 다음 분석할 집단 변수를 선택하고 집단 변수란에 옮깁니다. 그래서 여기 성별, 그쵸? 여기에 옆에 성별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집단 변수로 성별을 넘겨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이 집단 정의를 눌러요. 집단 정의를 눌러서 대화 상대를 불러와서 이렇게 하면 집단 정의에서 이런 창이 떠요. 그러면 집단 1과 2에 각각 1과 2를 입력한 후 계속을 누릅니다. 계속을 눌러요. 자, 그 다음에 검정 변수를 선택하고 검정 변수란으로 옮기고 확인을 누른다. 아까 보면 수면의 질을 본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쵸? 검정 변수는 시술전입니다. 시술전. 자, 옮깁니다. 그래서 시술전이 여기에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로 넘겨서 검정 변수 시술전으로 넘깁니다. 그래서 아까 집단 변수 성별 그리고 검정 변수 시술전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릅니다. 그렇게 하면 나와요. 이렇게 독립표본 T 검정의 결과가 나옵니다. 집단 통계량에서 성별 간 숫자와 평균, 표준 편자, 평균의 표준 오차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셔야 될 건 이거죠.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 검정, 유의 확률 계속 보는 겁니다. 유의 확률은 0.05보다 크면 두 집단의 차이가 없는 것이고 0.05보다 작으면 두 집단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걸 봐야겠죠? 0.497. 그래서 우리가 유의 확률이 0.497이기 때문에 두 집단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는 거죠. 왜요? 0.497은 0.05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죠? 0.05보다 이것이 크기 때문에 두 집단에는 차이가 없는 것이다 라고 결과를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3교시 때 또 이어